자, 자, 우리가 그 특강 자료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가 그 한 표에 나 있죠. 이 취득세 가세 체계표, 여기가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이게 납세 의무 전부를 모아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요게 가세 대상, 토지 요거 배열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반드시 익히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쭉 읽으면 돼. 요게 박스에 놨죠, 박스에 놨잖아요, 표. 요 내용이 주가 되는 내용이라고요. 주가 되는 내용. 오케이? 이렇게, 이것이 지금 납세 의무 설명이 끝난 거죠.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장을 넘겼지만, 한 면에 다 있었어요, 내용이. 자,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629쪽. 몇 쪽이 있다고요? 629쪽. 됐어요? 자, 준비했죠? 629쪽에. 네. 자, 없으신 분은 설명 들으세요. 자, 유행을 봐야 돼요. 그냥 읽으면 된다 했어요. 우리 취득세는 읽어야 될 부분 그냥 읽어요. 그냥 문장이 그대로 넣은 거야. 자, 첫 번째, 옳은 것은 있는데, 1번의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틀렸죠? 우리는 뭡니까? 부동산도 있고, 부도는 준하는 차기 선항도 있고, 권리로는 강업권, 어업권, 양식권 있잖아요. 제외한다. 틀렸죠? 자, 그대로 논다 했어요. 뭐가 있느냐?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돼. 이 문장 났어. 그대로 지문이 그대로 논다 했어요.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말이 났다. 그럼 요 주체구 났잖아요. 그럼 맨 끝에 가라고요.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 주체 구조보라 말이 놓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말이 안 나오면 답이 틀린 거라고. 그럼 이것은 이거 말이 나야 되구나. 끝. 자, 설립시 났죠? 가점주 개념이잖아요. 설립시 읽어볼 필요가 없어. 설립시 뭐 됐다? 가점주가 됐다. 마지막에 취득으로 본다? 틀리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묻고자 하는 거는 이 문장이 제시되면서 마지막에 이거를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 된다고요. 취득으로 본다? 틀리죠?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그래, 틀리고. 자, 이거는 4번은 뭘 알고 있느냐? 너 취득행위, 간주 취득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토건, 차기선. 그리고 토지, 지목을 변경했죠. 그럼 사유 취득이 아니잖아. 근데 가액이 증가됐다 했죠. 그럼 이게 간주 취득 맞죠? 그럼 본다라고 해야 되죠. 보지 않는다. 간주 취득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5번은 뭘까요? 부담부 증여.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가 될 때 얼마를 유상이고 얼마를 무상이냐. 부담부 증여는 채무에 상당한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틀리죠? 채무의 상당 부분이 유상이죠. 암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 요 2번에 보면은 틀린 것을 물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무슨 주의? 1번은 실질주의 개념 알고 있느냐. 그래서 뭐 하지 않았다? 등기를 하지 아니했다 했죠? 근데 뒤에 어떤 말이 났어요?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취득했다. 그럼 요거를 맞게 했느냐 묻는 거라고요. 그럼 취득을 본다? 맞죠? 그럼 보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았기를 보지 않는다 하면 틀리다 말이에요. 사유 취득이 있으니까 본다 해야 되죠. 자, 주택본 났어요. 여기 가니까 조합원용 났죠. 조합원용이니까 누구? 조합원이 취득을 본다 하면 맞고, 보지 않는다 하면 틀리겠죠. 조합원용 답을 줬네요. 조합원용이라고. 네. 그리고 또 묻는 거 조심할 거지. 가로에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했죠. 그럼 제외. 이거를 포함하면 틀리겠죠. 낱말을 암기하는 내용이 분명히 아니고 지문을 읽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번, 4번, 5번은 여러분이 유상취득이냐 무상이냐 따지는 거야. 배우자 직계 종속 간 거래는 기본이 뭐다? 무상이죠. 무상인데 뭐다? 어떤 말이 되면 공매, 파산 선고, 교환, 지급 사실을 입증했다. 이 말이 섞으면 유상으로 말해야 되고, 이 말들이 없으면 무상이라 말해야 된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됐어요? 일단 직계 비속 났잖아요. 쭉 가니까 일반 매매를 했죠. 일반 매매다 말이야. 그런데 직계 비속을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 사실이 입증했다는 말이 났잖아요. 그리고 입증했으니까 뭐다? 유상이란 말을 썼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직계 비속 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서로 교환했죠. 그럼 교환이라는 말이 났으니까 이것도 유상이 되죠. 그럼 무상이 됐기 때문에 틀린네. 직계 좋은 비속이 났을 때는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를 맞게 설명했는지 묻는데 내용이라고요. 입증 효력이 있으면 유상, 입증 내용이 없으면 무상. 이해됐나요? 지문은 길 수밖에 없다 했어요. 그런데 그 실제 알맹이는 별로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또 직계 비속이 공매죠. 공매는 입증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뭐다? 유상. 요 말이 없으면 무상. 이해됐나요? 역시 그 문제입니다. 3번 역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1번 또 났네요. 토지 지목이죠.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취득을 보지 않는다. 틀리죠? 간주 취득을 본다 해야 되겠죠. 자, 아까 뭐라 했느냐? 상속 등기가 된 후에 재산을 재분할된 것은 정묘로 봐야 되겠죠. 근데 뭐다? 두 개 조심하라 했죠? 법적 신고기간 내 재분할은 정묘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 상속권이 잃었는데 상속 회복 청구소 있죠. 상속권 회복했죠. 그래서 재분할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정려받아치려고 본다. 틀렸잖아. 이해됐나요? 요 문장의 주된 내용은 이거잖아요. 맨 앞에. 이게 주된 내용이야. 이 말이 없으면 뭐다? 정려받아 치령을 본다면 안 된다고요. 보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 직계 존수 났죠? 또 똑같이 계속 나오잖아. 직계 존수 났죠? 교환 났죠? 입증하죠. 입증하니까 무상하면 안 되죠. 유상. 자, 정려로 인해서 성계 취득인 경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더라도 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받은 공정증서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네. 아, 이 계약 해제네. 계약 해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맨 앞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가 돼야 되죠. 아까 계약 해제 조건은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러면 등기 등록하더라도 이 틀리잖아. 등기 등록이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해야만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말이 맞다 말이야. 그럼 만약에 등기 등록 했으면 뭐다? 취득을 본다고 해야 되겠지. 이해됐나요? 계약 해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라고? 등기 등록하지 않았을 때 취득을 보지 않는다고. 됐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만약에 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할 때 또 두 번째 장난치는 걸 기간 장난친다고. 자, 이게 뭐죠? 정려 계약이잖아. 정려는 기간 3개월. 이것만 확인하면 안 돼. 월이 될 때는 스타트가 달을 말일부터 여기까지 확인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직계비소 났죠. 또 났네요. 지문이 똑같은 직계비소 났고 공매 났죠. 입증 효력 있죠. 입증이 있으니까 유상.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몇 번만 반복해서 읽어보면 네? 요 문장 넣으면 요거만 확인하면 되고 요 문장 넣으면 요거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 법에 주어진 거를 이거는 직계 종비속에의 취득세는 유상행위냐 무상행위냐를 묻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 역시 틀린 거 물었어요. 똑같이 또 났어. 건축물 조작 설비 좀 났죠. 주체구 났죠. 그럼 이 문장이 났다는 것은 요 정도 딱 읽었을 때 이걸 읽을 필요 없고 주체구 좀 났단 말이야. 그럼 끝에 가서 막 되느냐. 주체구 났죠. 함께 났죠. 그럼 맞는 거야. 그럼 주체구로 빼고 가설한 자다 하면 답이 틀린 거라. 이 말이 났으니까 이 말이 나야 답이다고. 끝. 자, 도시개발법 났네요. 그럼 한지 방식을 했죠. 이것도 쭉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 정도, 아, 이 문장이 났구나. 한 두 번째, 세 번째 거면 한지란 말이 있어. 그럼 한지는 누가 받은 거야? 조합원이. 사업신자 틀렸잖아. 채비지 보루전 누가 받은 거야? 사업신자. 조합원에서 틀렸잖아. 아, 이거 놓으면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세법은 아래 문장을 요 정도는 제시되는 거고, 요 제시되는 언어에서 요거를 맞게 했는지 묻는 거야. 예. 자, 경매죠. 배우자죠. 그럼 입증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있으니까 유상. 자, 그 다음에 행제자매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죠.
그럼 배우자 직계 좋은 비속이 아닌 자 간에는 예? 부담의 정려가 인정되죠. 그래서 형제자매인 정려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려의 경우라. 그럼 부담부 정려일 때는 얼마만? 인수 채무액. 채무액의 상당 부분은 뭐로 본다? 유상. 그래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치러 본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성계취득이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건 실질주의 묻는 거잖아. 그럼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취득이 있다면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맞죠? 네, 정의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요 문제가, 이 지문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출제된 문제 유형이에요. 작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똑같은 걸 복합전했죠. 자, 6번 문제. 가점주주. 가점주주는 어느 회사입니까? 비상장법인. 몇 프로입니까? 50% 초과 기억하시고. 자, 그럼 가점주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세하는 게 아니죠. 총 3가지 파트가 있었죠. 제초는 설립시냐 설립후냐. 설립시는 아까 가세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되고, 설립후는 모두 가세한다는 거고, 가점주가 취득했어요 할 때는 증가보면 가세하는 거고, 재차 가점주도 증가보면 가세하는 거야. 자, 다시. 가점주주는, 제초 가점주는 설립시 놓으면 보지 않는다. 네? 설립후는 모두 가세한다. 가점주가 취득했어. 증가보면 가세한다. 재차 가점주주야 증가보면 가세한다. 내 머릿속에 입력할 것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가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가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뭐냐? 법인 설립시죠. 법인 설립시죠. 가세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죠. 그래서 최초로 가중됐죠. 이거는 뭐냐? 기억은 설립시, 니은은 설립 후잖아. 그럼 니은은 가세하죠. 이 말이고. 자, 이미 가점주가 됐죠. 그럼 가점주를 납부한 적이 있단 말이고. 그래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죠. 가점주주 상태에서 취득했단 말이에요. 해당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가점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이 증가됐죠. 그럼 증가됐으니까 가세고. 자, 가점주는 한 사람을 말하는지 아니라 했죠. 그러면서 가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있죠. 주식이 이전되었죠. 그럼 가점주주끼리 주식을 주고받았단 말이야. 근데 뒤에 어찌 됐어? 가점주 집단 소유한 총주식 비율이 변동이 없죠. 가시 없죠. 됐나요? 기출문제 세법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기출문제 3번만 풀어도 무조건 합격한다. 내가 몇 번 말합니다. 기출문제 3번만 반복해서 풀어도 우리는 합격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있죠. 공매에 들어갔죠. 공매에 들어가면 누구 간에 무조건 유상이라고요. 배우자 낳고 공매. 파산 선고 났죠. 유상. 배우자 부동산을 취득한데 요게 어떤 말이에요? 직업한 증명했다 있죠. 그럼 직업에 증명했으니까 유상.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필요한 부동산 직계 종소 났죠. 아까 계속 났죠. 아까 기출문제 계속 났잖아. 교환 났죠. 교환은 무조건 유상. 자, 그런데 정려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려. 계속 직계 존비서 부담부 정려가 가장 많이 논다고요. 지문이. 그래서 부담부 정려로 취득한 경우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인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했죠. 그럼 이거는 무상이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있죠.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네, 2번부터 해볼게요. 형제 간의 부동산을 교환했죠. 교환은 무슨 취득? 유상취득. 교환은 누구 간의 취득이 행위가 됐다. 자, 직계존소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정려받았죠. 정려도 취득이잖아. 정려도 취득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것도 취득이잖아요.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조합원이 취득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내가 건축물의 개수가 있죠. 건축물을 개수는 새로운 건물 산 거 아니랬죠. 건물을 수선했다 있죠. 그럼 수선으로 인해서 기존 건축물 가액이 높아지면 간주취득이랬죠.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원시취득이랬죠. 그런데 그 개수가 뭐에 대한 개수다?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공동주택 개수는 비과세하라. 그럼 과세하지 않겠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수 됐나요? 시가 표현이 9억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고. 1번 이거 내용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기 공동주택 개수 비과세 조심할 것이 뭐다? 대수선은 제외하는 거. 이거 두 개 조심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아까 뭡니까? 내가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세워줬는데 기준 세웠을 때 예, 현실적 가격, 사례 가격입니다. 사례 가격이 뭐냐? 사례 가격이 시가라고 시가. 알겠어요? 지방세는 어떤 말을 쓴다고요? 사례 가격이 시가라고. 그럼 이 지방세는 뭐 한다? 시가 인정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시가란 말이 없어. 국세에 할 때는 시가라고요. 시가. 네? 혼동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방세의 이 사례 가액을, 사례가 뭡니까? 현실적 가액과 비슷하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지방세는 시가 인정을 아까 뭐냐? 6개월 3개월 범위 아니고 매매 사례 가격, 감정 가격, 공매 가액만 사용하라는 거고, 요 국세에서 시가는 뭘 가져오라? 상속세법, 정려세법의 평가 기준을 따르라 이 말이야. 다시 무슨 법? 상속세, 정려세는 국세라고. 그래서 무상으로 받는 것이니까 시가라고. 요거는 시가 표현이고 요거는 시가야. 자, 그 다음에 공시가격이야. 이거는 사례가이고 공시가액입니다. 이 공시가액을 어디 적용할 때? 지방세에 적용할 때는 이 공시가액을 뭐로 사용하라고? 시가. 아, 이거는 사례라니까, 시가 인정액은. 이거는 현실적 가액, 공시는 국가가 정해준 가액이라고. 이 말하고 이 말은 다르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사용하라 말이야. 개별주택 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사용하라고. 개별 공시가를 시가 표준액 금액으로 사용하라고. 공동주택 가액을 시가 표준액 금액으로 사용하라고. 이 말이야. 국세는 개별주택 가액을 가져와서 기준시가로 사용하라고. 개별주택 가액을 가져와서 기준시가 금액으로 적용하라고. 이 말이야. 국가공정, 국세는 기준시가로 사용하시라고요. 계속 지방세, 국세는 다 달라. 법이 다르다고요. 세법은 하나가 아니야. 법이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 가액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을 때 지방세는 그 금액 기준이 전부 다 9억 기준이야. 얼마라고요? 지방세는 기준이 뭐라고요? 9억. 9억 초과한다, 9억 이하다, 이 기준이에요. 9억 초과, 9억 이하 기준이라고요. 기준할 때는. 그럼 국세야, 국세. 국세는 12억이라고. 되나요? 이거는, 요게는 국세는 이 주택 가액 기준 할 때 이것들이 전부 다 고가주택이라고.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라고요. 고가주택. 지방세는 고가주택 개념이 없어. 지방세는 고가란 개념이 없다고요. 알겠어요? 고가주택 용어는 소득세법에 사용하는 용어라고요. 9억 초과. 9억 초과. 그럼 지방세는 고가주택 대신에 지방세는 고급주택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고급주택 개념이 있다. 그것이 9억이라고. 9억. 9억 초과. 됐나요? 요거. 그러면 고급주택이라 말을 안 써도 그떤 기준이 나오면 전부 다
주택에 대한 기준금액이 너무 전부 9억이라고요. 됐죠? 지방세는 뭐라고요? 9억. 국세는 얼마라고요? 12억. 자, 사례가액을 할 때, 공시가액을 적용할 때 표현, 그 다음에 주택가액 기준금액을 기준할 때 지방세는 9억, 국세는 뭐다? 12억. 됩니다. 되나요? 그럼 지방세, 국세 관계없이 두 개 금액이 놓으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뭐다? 높은 거. 알겠어요? 두 개 세율이 적용될 때도 높은 거. 근데 지방세는 세율이 높은 거. 국세는 세액이 높은 거. 그래서 답은 일단 높은 거야. 또 금액을 나눌 때는 금액을 나눈다. 안 분이지 안 맞는. 금액을 나눈다. 하나의 금액을 나눈다. 그러면 지방세는 시가 편의 기준으로 나누라고요. 가액은 가액으로 나누라고요. 면적을 나눈다. 면적으로 나누라고요. 이런 기준만 몇 가지만 잡아도 계속 간다 이 말이야.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기 있는데, 취득시기는 출제 빈도는 낮아요. 자, 틀린 것은 있는데, 취득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어요. 연부로 취득했네요. 연부라는 것은 아까 대금을 여러 번 지급하는 거죠. 그럼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취득한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가 됐죠. 그럼 선등기 우선이라 했죠. 그때는 뭐다? 등기 등록일이다. 매립관책은 원지취득이죠. 그럼 원지취득은 뭡니까? 관할 강구소에 찾아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 들어갔어? 인가받았다 말이 있었죠. 그럼 인가는 사용 가능한 날 개념인데 이날 전에 사실상 사용했네요. 그럼 어느 게 빨라? 이것이 빨라.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 개념이 아니야. 문장을 그냥 읽고 판단하면 돼. 이거는 사용 가능한 날 개념이고 실제로 사용한 날인데 이날 전에 이거를 먼저 했으니까 사실상 사용일이다. 됐죠? 그럼 내가 무조건 암기하세요. 공법이니까 절대 다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했죠? 그게 뭐냐? 주택법이야. 되나요? 주택법 놈다. 무조건 끝에 가라고요. 주검이라 있잖아. 그럼 어떤 용어 썼어? 사용검사 받은 날 죽고 나면 뒤가 없다. 끊어라. 만약에 문제 장난치면 다음 날 또 한다고요. 다음 날 쓰면 안 된다. 검사 받자마자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자동차 검사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다음 날이 아니라고. 자, 이거는 뭐 딱 놓은 게 정비법 났죠? 정주려면 소다 치라. 정, 소다. 그럼 끝에 가라고요. 중간에 이걸 필요 없어. 주택법 넣으면 주검 확인하면 되고 정비법 넣으면 끝에 가라고요. 끝에 가니까 뭐 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고 날라갔네. 틀린네. 그래 틀린 거야. 알겠어요? 네. 자,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은 간주취득이죠. 변경일이죠. 근데 어떤 말이 없을까?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무상 변경된 날이 빠른 날이죠. 다만 토지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했다 있죠. 그때는 사용할 수 있다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용일이다 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10번. 자, 틀린 것은 있죠. 상속, 제일 쉽다. 상속 개시일. 자, 눈에 들어왔나요? 자, 공매에 의해서 취득의 경우입니다. 공매 입증하죠. 공매가 유상이죠. 그러니까 유상은 사실상이죠. 사실상 모르면 계약상 모르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그럼 사실이 있으니까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이 되겠고 선등기 우선하니까 등기 등록일이 오겠죠. 그럼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죠. 자, 건축물 건축 취득했죠. 건축했어요. 그러면 공사했죠. 건축행위가. 그러니까 뭔가 사용 가능한 날 용어가 있겠네요. 사용 승인서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전이네요.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죠. 뭐가 빨라요? 임시 사용이.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일 하고 사용 가능한 날 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네요. 이렇게 되죠. 자, 민법. 이게 뭐냐? 재산 분할이죠.
재산 분할은 내가 타인 재산을 내가 가져오면서 가져온 거죠. 그럼 등기 등록 1. 등기 등록 1. 자, 이거 틀린 사람은 죽었다. 매립이죠. 원지 취득이잖아. 등기가 왜 와? 등기 오면 안 되잖아요. 토지를 매립 간척했는데 아직 건물이 완공돼야 등기돼. 인가 받아야 등기되고 허가 받아야 등기되죠. 등기가 올 수 없다고. 답이 5번이죠. 네. 11번. 자, 틀린 것은 있어요. 상속 또 나타. 상속은 뭐다? 상속 개실이죠. 자, 정려 계약이 났어. 무슨 계약? 정려 계약 있어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났어. 계약일부터 정려니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을 말일부터 맞죠? 3개월 맞죠? 예. 공정증서 이거 뒤에는 알 필요 없어. 알겠어요? 뭐 공정증서, 하해조서, 인락조서, 계약 해제 신고 그거를 안 틀어. 딱 확인할 것은 뭡니까? 등기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알겠어요? 그럼 법적 신고 기간을 맞게 설명했느냐. 그래서 등기 등록하지 않고 법적 기간 맞죠? 그러면 뭐다?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하면 맞죠? 예. 유상 승계네요. 유상은 첫 번째 사실상. 그럼 사실상이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가 등기일 좀 빠른 날려. 앞에 또 반복했죠? 예. 자, 이혼 안에 재산 분할 방금 또 있죠? 재산 분할은 뭐다? 등기 등록 1. 등기 등록 1. 됐나요? 자, 뭐도 났어? 정비법 났죠? 정비법 놓으면 뭐다? 소다. 소다. 자, 그럼 보자. 소자가 없네? 준공인가공사 1 다음날. 다음날을 고시일 맞고 다음날 맞는데 준공검사 소자가 없다고요. 답이 틀렸단 말이야. 공법은 절대 다른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래, 주 놓으면 검 나야 돼. 다른 말을 쓰면 안 된다. 정 놓으면 뭐다? 소다 나야 된다고요. 알겠죠? 예. 틀린 줄 알겠어요? 뭐만 암기하면 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됐습니다. 가세 표준 갑니다. 자, 요점 정리. 자, 다시 이제 가면 우리가 취득세의 가세 표준이라는 것은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합니다. 그럼 물건을 취득하면서 돈이 나간 돈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지출한 돈은 다 표현을 뭐란다? 사실상 취득 가액이라 표현을 써서요. 됐죠? 그럼 취득하면서 돈이 나가지 않았네요? 할 때는 국가가 지방세법이 정하는 시가를 가져와서 사용하세요. 그걸 뭐란다? 시가 인정액이라 한다. 다시 시가 인정액이면 그럼 기간 제한이 어찌 돼요? 취득일 전후. 지금 내가 안 적는 이유는 몇 번 말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같이 암기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하고 내하고 경쟁상태 아니야. 대체제 아니야. 여러분과 저하고는 함께 가야 돼. 보완자라고. 에? 내가 양념 역할을 하는 거잖아. 여러분이 주고 나는 양념력을 쳐주는 거야. 양념 쳐야 맛있지. 참 아닌가요? 여러분이 주고 나는 양념을 쳐주는 사람이야. 맛있게. 자, 그래서 시가 인정이 하니까 기간은 6, 3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하라고요. 6개월, 3개월. 어떤 가액? 매매 사례 가액. 그 다음 감정가액. 감정가액. 그 다음 법원을 거친 거. 공매나 갱매 가액. 그것만 사용하라고요. 그게 시가 인정액이라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유상 볼까요? 유상. 유상은 지불액이 있어요, 없어요? 지불이 있죠. 그리고 지문에서 1 옵니다. 원 1번이 취득 당시 가액은 유상 취득 취득한 가액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그 금액을 사실상 취득 가액입니다. 하는 거예요. 요 지문 튼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2번입니다. 유상인데요. 유상이 뭐면 매매했어요. 누구와 거래했습니까?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했네요. 무슨 누구 간에? 특수관계인. 그럼 특수관계는 누구죠? 배우자라든지 직계존비속이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4촌 이내의 친척, 3촌 이내 인척, 이거를 우리가 특수관계인이라죠. 그럼 특수인간관계의 거래로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해 있겠죠. 그럼 여기서 특수관계인이 들어갔고 부당하다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부당하다는 건 취득가액 높였어, 낮췄어? 취득가액 낮췄다 말이죠. 그럼 무슨 가액보다 낮췄다? 현실적 가액보다 낮췄다는 거죠. 어? 그럼 내가 거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거래한 것이 현실적 가액이잖아요. 그게 우리 정의가 뭐였죠? 시가 인정액이잖아요. 그럼 내가 부당하다는 것은 현실적 가액인 시가 인정액보다 낮췄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인정액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취득가액 낮췄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거래를 보는 게 아니죠. 소득세나 지방세나 똑같다 했죠.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3이 뭐죠?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 시가 이제 5% 이상 상당한 금액이 될 때만 부당으로 본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자, 정의 끝났죠? 예. 그 다음. 그러면 2번은요. 사실상 취득가액 가세 범위 있는데 사실상 취득가액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앞에 또 있죠.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간접 비용을 합격을 말한다. 틀린 것 한 번도 없다 했어요. 자, 여기 별표 찾아요. 다만 요거 별표 찾아요. 별표 한 개. 다만 취득대금의 일시급 포인트가 뭐다? 일시급.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럼 매매 계약서에 뭘 적을까요? 계약 금액이 적겠죠. 얼마를 주고받을 거다. 계약 금액을 적겠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 계약 금액을 적고 계약금을 지불하겠죠. 그리고 중도금 잔금 지급하든지 아니면 바로 잔금 지급하는데 대부분 잔금 지급까지는 한 어느 정도 따입니까? 한 60일이나 아니면 50일이나 한 달, 일반적으로 한 달 아니면 50일 아니면 60일이 기본이에요. 잔금 지급 기간이. 또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 6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관계없어요. 알겠어요? 법적으로 반드시 계약하고 60일 잔금 지급해야 돼. 이런 기준이 없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일부는 지급하고 잔금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계약가도 돈을 다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 일시급이라 말은 누구 입장이 좋은 거야. 일시급은 계약과 동시에 한꺼번에 다 달라 이 말이잖아요. 일시급이. 그럼 매수 계약자는 불리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매도 계약자가 매수 계약자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깎아준다 이 말이죠. 그게 할인 금액이죠. 그럼 매매 계약 금액은 3억인데 일시급 조건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할인해줄게 했어요. 그럼 실제로 지급한 거는 2억 9천만 원만 지급한 거잖아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 왜 틀린 거야? 문제에서 할인받은 것은 지급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할인액이다 하려면 할인된 금액이잖아. 받침 하나. 할인 금액이 아니고 할인된 금액이라고. 국어 익혔죠? 자, 그 다음 요거 읽으면 됩니다. 암기사항이 아니라 했어요. 암기할 사항이 있고 암기하지 않을 사항이 있어요. 계속 내가 강의하면서 그 부분을 잘 봐.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명확하게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자,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 1번에 보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 이것도 취득가액을 보세요. 우리는 취득세는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럼 소유권이라는 것은 취득한 물건을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알겠나요? 거기에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취득가액은 한 번 냅니까? 계속 냅니까? 취득세는 한 번 내죠. 네? 그러면 이 취득가액이 된 만큼 나중에 부동산을 팔아요. 내가 취득했잖아요. 취득할 때 쓴 돈이 있잖아요.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내가 물건 팔 때 5억을 받았어요. 5억에서 이게 다 이익이 아니잖아요. 5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취득할 때 쓴 돈이 있잖아. 이걸 비용치를 할 거라고요. 네? 취득가액을 비용치를 할 거예요. 취득세도 비용치를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취득가액과 취득과 세액을 낸 것은 양도할 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돈이라고요. 소득을 발생시켜서 지출한 돈이라고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1번에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미술작품 설치 및 문화예술기금, 이걸 암기하는 사람, 암기하는 게 아니고 눈도장 찍으라고요. 포인트는 뭡니까? 의무적이네. 왜? 법에 의해서 너 취득하려면 이거 부담해야 돼.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시킨 돈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라고요. 의무적이다. 됐나요? 두 번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포함시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가 부동산을 가져오는데 권리 다툼이 발생했어요.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져와야 되겠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다. 포함하라 이 말이에요. 법무사 비용 들어갔다. 포함하라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이에요. 이게 뭘까요? 아까 부담부 정리해 있었잖아. 요 앞에 뭐야? 취득대금 외라고 있잖아. 내가 지불한 돈 외에 인수 채무가 있다면, 네? 그것도 지불액이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안고 가져가라. 전세 보증금 안았잖아요. 그것을 포함하라 말이에요. 자, 원 4번 별표시 1개. 나중에 양도소득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이 내용들 양도소 관계 있죠.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법이죠. 법에 의해서 뭘 샀어요? 국민주택채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 국민주택채권 구입액이 취득가액이 될 수 없죠. 받는 돈이니까. 근데 국민주택채권을 어떻게 했어요? 취득 이전에 양도하니까 손실이 발생했죠. 이걸 말하는 거죠. 매각차손. 되나요? 근데 이 매각차손을 법에 의해서 취득해서 손실이 발생하니까 취득가에 포함하라. 근데 왜 별표시하라 했죠? 채권은 어디에 처분을 원칙하나? 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의 매각을 원칙한다고요. 어디에? 금융기관의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고요. 그럼 금융회사 외 자에게 양도했다면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듣나요? 네. 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손실이 150만 원 발생했어요. 근데 그날에 금융기관에 매각하니 100만 원이야. 그럼 얼마까지만? 100만 원까지만 하라. 이 말이죠. 예. 그 문장을 잘 판단하는 거고. 자, 그 다음 5번과 6번 있어요. 5번과 6번은요. 자, 이것도 몇 번 설명했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어.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그럼 내가 부동산에서 투자했단 말이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익은 어떤 이익이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발생한 이익은 두 가지 이익이 기본이죠. 하나는 계속 보유하다가 파는 거. 양도소득. 시세차익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 대여 임대죠. 자, 그럼 양도는 계속입니까? 한 번입니까? 한 번 발생하는 거죠. 내가 구입한 물건을 계속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발생하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내가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거는 임대는 계속적 행위잖아요. 분명히 어떤 말을 내가 포인트를 잡았어요. 양도는 한 번, 임대는 계속. 되나요? 자,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가지고 취득했어. 여기는 지출된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무슨 금액? 내 부동산에 지출된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지출. 그 지출. 이 지출에 대한 효과가 이 지출이 계속적으로 오른 지출은 계속 지출은 그 물건을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뭐 한다고요? 유지를 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고. 내가 분명히 계속이라 말했고 유지야. 되나요? 이 지출 개념을 우리는 수익과 결부짓는 지출이라 해서 수익과 직접 관련됐다 해서 수익적 지출한다고요. 뭐와 관련됐다고? 요 말이 수익과 직접 관련됐다 해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이 수익적 지출은 어떤 수익과 지출은 계속적이다. 무슨 소득이다? 임대소득과 관련됐다고. 임대가 계속적이니까. 그럼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처리하라 말이야. 수익적 지출은요, 임대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라고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지출이 계속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입니다. 뭐라고요? 일시기 자주 발생하지 않나요? 그럼 이 지출은 뭐냐면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했어요. 내용연수 뭐예요? 사용기간을 연장했다고요. 그럼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잖아요.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재산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다는 표현이 자본이라고요. 내 재산이 뭐야? 그 물건 소유자의 가진 재산이 뭐야? 자본이라고. 내 자본을 높였다고 해서 자본적 지출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자본 이득이 발생한 거하고 관계 있는 게 뭐야? 양도소득과 관련된 지출이라고요. 용어에 답이 있다. 자, 끝났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5번, 6번을 암기하지 말고 내용을 보세요. 무슨 말이었어요? 내가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그 아파트에 뭘 설치했어요? 붙바위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건물에 부착시켰죠. 건물에 부착을 시켰잖아요. 그럼 정착물이잖아. 자산 가치를 높였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동 가치 높으니까 양도소득 관계 있네. 취득가에 포함하라 말이에요. 자, 아까 뭡니까? 토지에 아니면 토지에 하는 거야. 건축하면서 정원이나 부속시설을 갖추니까 부동산 가치 높아졌죠. 그래서 5번과 6번은 무슨 성격이다? 자본적 지출 성격이니까 포함하라. 1번에서 6번까지는요. 그냥 읽어서 매수자가 개인 법인 관계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7번, 8번, 9번 이것만 실수 안 하면 돼. 이것만 잘 문장에서 찾아내면 돼. 이것만 찾아내면 돼. 여기 뭐가 돼 있느냐? 건설 자금 포인트가 뭐죠? 이자라 말이 들어갔죠? 무슨 말? 이자. 그 다음 할부, 연부, 이자 들어갔죠? 할부, 이자, 연부, 이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되나요? 그 용역비잖아요. 수수료잖아요. 아까 2번에 보면 용역비 수수료 있었잖아요. 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 수수료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와 중개보수는 예? 매수자가 누구냐? 7번, 8번, 9번은 법인이 아닌 자 누굽니까? 개인이라고. 개인에게는 혜택을 줘라 이 말이야. 개인에게는 뭐다? 혜택을 줘라 이 말이야. 그러면 개인에게 혜택 준다는 건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말라고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는 제외라 이 말이야. 그럼 법인이 아닌 자가 아니고 법인이라면 매수자가 법인이라면 포함시켜라 이 말이야. 또 말합니다. 우리가 세법에서 계속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 계속 놓을 거야. 구분해서 계속 법인과 법인이 아닌 자가 놓을 거라고요. 법인에게는 무조건 혜택이 없다는 거. 법인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거. 알겠어요?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과했으면 부과했지. 법인에게 혜택을 안 준다는 거. 개인에게만 혜택 준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거는 6번까지는 법인 개인 구분 안 한다 했어요. 뭐만 7번, 8번, 9번은 매수자가 법인이면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요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이제 털빛 다 탁 틀리는 거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입니다. 취득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비용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읽어서 보도 되겠죠.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가 비용이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것도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 성격은 안 됩니다. 무슨 성격 안 된다고요? 보상 성격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면에 가니까 부가가치세, 이거는 소비세지 물건값이 될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 포함되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몇 프로죠?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본 했고요. 이제 단계적으로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 볼게요. 먼저 우리가 무슨 취득부터 알아보느냐면은 원시 취득부터 알아보겠어요. 원시 취득. 자, 몇 페이지? 45페이지 있네요. 자, 45페이지. 자, 45페이지 원시 취득은 우리가 원시 취득은 부동산만 가세하죠. 오늘 원시 취득시는 모든 대상물을 다 가세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만 가세하죠. 토지는 매립 간척한다. 공사 있고 건물을 건축 행위했다. 역시 공사했어요. 됐죠? 그래서 원시 취득시는 공사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지출이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해라?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 지출한 금액을 사실이라는 건 입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뭐 한다?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하면 뭐 된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거 시가 인정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건을 생각했다면 시가 인정의 말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항상 확인할 수 없다면 답은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입니다. 자, 요거 장난치고요. 요 부분. 근데 앞에 장난치요. 앞에. 진하게 해놨잖아요. 누가 확인할 수 없다? 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할 수 없어요. 이걸 법인 하면 틀립니다. 법인은 상법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법인이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조심하세요. 자, 원시 취득입니다. 그럼 5번도 같이 내가 붙여놨어요. 왜? 둘 다 공사를 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토지 지목 변경이죠. 공사했죠. 그 공사 비용이니까 역시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요. 됐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요. 역시 이 공사 비용을 똑같아. 법인이 아닌 자가 확인할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어. 무조건 뭐다?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됐나요? 원시 취득과 토지 지목 변경 공사 비용을 하는 거라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근데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면 뭐다?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되나요? 누가 확인할 수 없어야 돼? 법인이 아닌 자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끝났고요. 유상 갑니다. 아까 유상은 이미 끝났는데요. 아까 유상은 아까 뭐랬죠? 지출이 있었죠? 지출이 있으니까 아까 뭐다?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 했죠? 근데 아까 뭐가 있었죠? 그 매매가, 유상거래가 특수관계자원 거래로서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말이 나와요. 그럼 뭐 한다? 시가 인정액이다. 유상 끝냈죠? 자, 무상 갑니다. 자, 무상. 45페이지입니다. 무상은 지출액이 없죠? 그때 원칙이 뭐다? 시가 인정가액, 즉 시가 인정액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시가 인정액 정의를 묻습니다.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 법인 용어니까 묻는다 말이야. 기간 뭐냐? 3입니다. 6개월, 3개월. 이와 비슷한 것이 양도소득 나와요. 양도소득의 기간은 어찌 될까요? 양도소득세에는 추계가액이 있어요. 추계가액이 매매 사례가 있다고요. 추계가액에 감정가액이 있다고요. 그렇지. 지방세는 시가 인정이 6개월, 3개월이야. 양도소득은 어떻게 할까? 3이야.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자,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과 공매가액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무상은 시가 인정액을 하라 했죠. 근데 상속받을 때 예외야. 그럼 상속받을 때 예외를 해라. 그러면 시가 인정액을 예외는 하나밖에 안 남았죠. 시가 표현밖에 안 되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될 수 없잖아요. 일단 무상은 시가 인정액을 출발하잖아요. 무상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올 수가 없잖아요. 개념 세웠어요? 무상은 사실상 취득가액 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시가 인정인데 시가 인정 가액을 예외로 뒀다는 것은 시가 표현을 하라 말이지. 그 말은
상속받았을 때는 국가가 뭡니까? 세금 혜택을 주라 이 말이잖아. 아까 시가 인정은 높은가 낮은가? 국가가 공시한 가액은 하한가라 했잖아. 낮은 가액을 정하게 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상속이 아닌 물건은 뭐 해야 돼요? 상속이 아닌 물건은 시가 인정액이죠. 그럼 시가 인정액이 있는데 그 받은 물건이 이거 2번이 별표 3개라고요. 요 2번이 별표 3개라고요. 시가 표현액이 얼마라면? 1억 이하라면 얼마라면? 1억 이하라면 그 1억 이하인 시가 표현액 금액하고 시가 인정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이라고. 왜 별표 3개 하라 했어요? 내가 금액이 2개 놓으면 원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높은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것만 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별표 잘하는 거. 요것만 정하는 거라고. 납세자가 선택한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상속 아닙니다. 시가 표현액이 1억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시가 인정을 해야 돼. 시가 인정이 하려면 매매 사례 가격이 있어야 돼요. 감정 가격이 있어야 돼요. 공경매 가격이 있어야 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럼 뭐야? 시가 표현액. 시가 표현액. 되나요? 끝났어요. 자, 그래서 가세 표준이 는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기타가 있는데 기타 어디 있느냐면은 3번 있네요. 유상행위 기타. 그게 이거는 필요 없고요. 양도담보 필요 없고요. 대물변제와 교환. 대물변제와 교환. 자, 먼저 쉬운 거 교환 볼까요? 교환은 A 부동산과 B 부동산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A 부동산과 B 주고 받는다고요. 그래서 A 부동산 갑이 A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을이 B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갑은 A 부동산을 주고 B 부동산을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을은 B를 주고 A를 받는 거예요. 그럼 금전지 없죠. 물건과 물건을 바꿨죠. 그럼 A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B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 중에 선택할 거라고요. 금액이 2개 났죠. 답은 그 높은 거 큰 것이라고요. 인정액과 인정액 중에 높은 가액을 하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갑이란 사람이 갑과 을이 있어요. 갑이 을과 관계가 채권 관계로서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이 5억입니다. 그래서 5억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A 부동산이 있어요. 이 A 부동산을 받는 조건으로 5억을 없애줬습니다. A 부동산을 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없애줬다고요. 이게 됐나요? 그럼 A 부동산을 받았다. 그럼 이 A 부동산, 갑은 A 부동산 가액이 얼마에 받은 거예요? 대물 변제된 금액만큼 받은 거죠? 5억을 대가로 받은 거니까 5억이란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기본 원칙은 대물 변제액인데, 이와 똑같은 가치를 평가하기는 없잖아요. 그럼 받은 물건이 만약에 6억이에요. 뭐가 6억이냐? 시가를 확인해 본다고요. 시가 인정을 해보니까 6억이야. 그럼 대물 변제 받은 금액이 받은 물건 시가 인정액보다 적죠? 그럼 거래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쩌란다? 시가 인정액이 취득가액이다. 시가 인정액이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러면 갑은 5억은 6억짜리 받고 5억을 없애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을에게 뭘 줘야 돼요? 플러스 차이 나는 것만 1억을 지급해야 되겠죠. 되나요? 그래서 시가 인정액이다. 이것이 가세 표준 내용입니다. 됐나요? 가세 표준. 자, 잠시 있다가 마지막에 문제 풀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기출문제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있다 보죠.